자, 이제 두 번째는 공부 관련법입니다. 첫 번째 지적공부 관련법, 두 번째는 건축물 관련법, 세 번째는 토지이용 공부 관련법, 네 번째는 부동산 등기 관련법입니다. 구지적법인 공간정보관리법에는 측량과 부동산 정합증명을 규제해서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해서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재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세계측지계와 1910년에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던 동경측지계의 차이를 약 365m 차이 난다고 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일제 때 만들어진 토지대장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래된 종이 지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지적제조사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지적제조사 특별법인데요.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 지적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지적의 디지털화에 맞지 않고 전국도의 15%가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아서 2030년까지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기 위해 정부는 지적조사 기본계획의 수정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른땅 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적조사 제조사 특별 지구를 지정을 하는데 각 지자체 중에서 실제 현황과 지적이 많이 다른 마을부터 구역을 정하고 주민이 협의를 먼저 한 곳부터 정해서 지금 빠르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부는 건축물대장 기재 관리에 관한 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에 제정돼서 건축물관리대장과 가옥대장을 통합하여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말소대장은 영구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 건축물 현황도면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건축물 현황도란 배치도,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 평면도 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을 말합니다. 여기에 배치도란 대지의 경계, 조경면적, 공개공지,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 현황, 대지 안의 옥외 주차 현황, 대지와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지 탈출을 위한 건축법 도로 여부를 또는 건축 허가의 도로 여부를 검토할 때 건축물 배치도까지 보면 대충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신청서 이런 것들을 정보공개 요청해서 내 권리를 찾아가야 할 겁니다. 또 그리고 2003년에는 건축물 부존재 증명서를 발급해서 등기부에는 있으나 실제 건축물이 없는 것을 등기부 말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1년 인터넷에 의한 건축물대장 등본 초본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평면도 발급 신청권자의 임차인을 추가했습니다. 원래 평면도는 도둑 침범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뗄 수가 없는데 임차인은 뗄 수 있다라고. 그 다음에 2012년 건축물대장에 첨부되는 건축물 현황도를 인터넷으로 열감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7년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무적으로 해당 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이전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 변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바뀌게 되면 그것을 본인이 등기를 변경을 했는데 2017년부터는 건축물대장만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시장군수가 등기소에 촉탁을 해가지고 직접 고쳐준다 이겁니다. 등기부를. 다음 내진 설계 의무 확대 영역입니다. 2017년에는
2층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 설계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굉장한 부담을 느껴졌지만 그러나 이제 안전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죠. 내진 설계 의무는 88년, 95년, 2005년, 2015년, 2017년 2월에 500제곱미터 이상까지로 했다가 12월에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건축물의 평면도는 제한적으로 발급이 되나 아까 앞에서 봤듯이 소유자 외에는 임차인이나 법무사나 제한된 사람만 평면도는 발급할 수 있었으나 다중이용 건축물의 평면도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발급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다음 세 번째 토지이용규제기본법입니다. 경제사회 발전으로 수많은 개별 법령에서 토지이용 규제가 지역지구 등으로 도입되었지만 현재 100여 가지 법령에 의해서 311개 용도 지역지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규제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없으므로 지역지구 등은 지정 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의견 청취 절차와 지형조면 고시 절차를 의무화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로 지역지구 지정 내용 및 행위 제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거나 공장을 설치할 때에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므로 국가는 305가지 규제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 1일부터는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을 통합한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누리스라는 토지이용 계획 사이트가 따로 있었고 UPIS라는 도시계획 사이트가 따로 있었는데 이걸 합해서 토지이음 사이트로 제공을 하면서 많고 다양한 정보를 국민한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1960년 부동산 등기법이 제정돼서 84년에는 등기부에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도 같이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84년 이전의 등기부에는 이름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보니까 동명이인 때문에 혼란이 있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은 도면을 첨부해야 했고 또 1985년에는 집합건축물인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기를 창설하였습니다. 그전에는 등기부가 따로따로 되니까 여러 가지 복잡했는데 토지 한 건물, 아파트 한 건물에는 여러 세대가 있다 보니까 그 세대 건물은 한 동이고 땅도 하나이기 때문에 대지권 등기를 이제 처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1992년 등기 필증이 멸실될 경우 법무사의 확인으로 등기 절차가 간소화 됐습니다. 2006년에는 거래 매매 금액이 등기부 각구 권리자 사항란에 명시되도록 됐습니다. 1981년 12월 30일 이전에 등기된 저당권 등은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신고가 없는 때는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과 부동산 실명법입니다. 1990년에 제정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전하고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90년부터는 소유권이 이전되면 반드시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처벌 조항이 있었던 거죠. 중간 생략 등기를 제한하며 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서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95년에 제정된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실명법은 종중이나 배우자 간에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 등 위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등기부상 소유자하고만 거래를 하면 소유권은 이전받을 수 있다,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 이건 1978년에 6년간 시행됐고 93년에 2년간, 2006년에 2년간 세 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돼서 여러 가지 이유로 등기를 넘기지 못한 것을 해결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동안은 또 특별조치법이 생겨서 이전을 하지 못한 걸 이전할 수 있게 됐는데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부동산, 미보전 등기 부동산이 돼. 조건이 두 가지인 거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에 등록된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이어야 하고, 그러니까 대장에 있어야 되고 하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이전된 법률행위로 이전된 부동산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읍면지역의 토지 건축물 특별자치시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한정하고,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1988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지역의 농지 임야로 한정한다. 수복지구는 제외한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조건에 맞으면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전을 해주겠다. 이겁니다.